법사위를 국민의 힘에게 준다면은 운영위와 과방위를 민주당으로 줄 수가 있다. 단칼에 거부를 했습니다. 일방적인 국회 운영 원칙은 사죄하라! 사죄하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력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며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법에서 정한 대로 법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부터 밤까지 있었던 국회 모습인데요. 원래 국회의원이 새로 뽑히면은 상임위원회라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학교로 치면 각 줄반장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나누는 겁니다. 그게 17개 자리가 있는데 어제 11개 자리를 민주당 주도해서 단독으로, 야당 단독으로 위원장 처리를 했거든요. 누가 앉을지 결정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어제 그 내용 좀 잠깐 짚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를 단독 소출했어요. 지금 보면은 이게 굵직굵직한 굉장히 주목받는 위원장 자리인데 특히 운영위원장, 여기는요, 대통령실을 관장하고 있죠. 법사위원장, 법원, 그리고 검찰 등등등 여기 관장하는 곳인데요. 다 민주당이 가져갔죠. 과방위원장 등등등 해서 17개인데 특히 맨 아래쪽 좀 봐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 국회의장 민주당이 배출했죠. 운영위원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역시 모든 것이요. 지금 국회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면 법사위까지 독식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요와 관련해서요. 오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특히 법사위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법사위 문제를 좀 더 다퉈야 될 것입니다. 법사위라는 건 아주 가장 중요한 하나의 버팀목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의장과 같은 당이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이 많습니다. 옛날에도요, 이렇게 강행하거나 독주하는 경우에는요, 다 결국 다시 다 토해내는 식의 진행이 됐어요. 자, 이승만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와 계신데요. 네. 지금 뭐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네. 국회의장, 그다음에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특정 정당에서 모두 배설하는 것.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일단 운영위는 대통령실과 협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여당이 맡아왔던 게 당연했던 거고요. 여당? 네, 법사위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체계에서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때 상임위를 거치고 예. 그리고 법사위를 거치고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는 그 단계에 있는데 예. 그래서 법사위원장에서 한 번 그리고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한 번 이렇게 네.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모든 걸 다 제껴버리고 혼자 일방통행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든 거는 헌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민주당은 저희 예. 당을 좀 능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여당을 능멸하고 상대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어제 마지막까지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러면 운영위와 우리가 예. 과방위 내놓을 테니 법사위 줘라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 그래도 하루는 숙고하고 의견을 나눠보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전혀 그러한 모습조차 없이 협의와 대화의 물꼬조차 없이 그냥 법사위원장을 임명해버린 모습은 예. 이거는 민주당이 앞으로의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법사위 운영하자마자 열자마자 뭐 예. 할 건지 뻔합니다. 이화영 특검 해가지고 여기 검사들 특검하고 이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바로 그냥 또 검사들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 1인 방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 독식 자체가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지 민주당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금 여당의 대응도 전 너무 아니라고 피켓 시위하고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여당 의원들 지금 지도부 단체로
그냥 비정상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정상적인 상황으로는 대응이 안 됩니다. 지도부 단체로 단식하고 무기한 단식 들어가고 우리 저 안타깝지만 여당 의원들 의원직 총사퇴 내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헌정 질서와 국회가 저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환 전 의원께서는 뭐 설명하시다가 강성 발언을 단식하세요. 그리고 의원직 사퇴 내거세요. 지금 이렇게까지 주문을 했어요. 지금 주문을. 지금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지금 이승환 전 행정관이 설명을 하시면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운영위 법사위. 운영위는 보통 이건 여당이 담당을 한다, 위원장은. 그리고 법사위원장 자리는 제2당이 담당한다. 둘 다 그럼 국민의힘이 담당을 하는 거다. 근데 어떻게 둘 다 가져가냐 이거거든요. 이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법사위는요. 21대 국회를 보면 됩니다. 21대 국회 과정에서 민주당이 가장 가슴 아팠던 비판이 뭐냐면 180석을 줬는데 도대체 뭐 했냐 이거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가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법사위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전체의 소집을 않는 방식으로 모든 법안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특검법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들이 번번이 법사위에 바로 잡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법사위 파행이 이루어졌고요. 최근에는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건으로 또 법사위가 파행됩니다. 법사위가 파행되면 파행의 원인이 된 법률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 민생 법안이 전부 다 같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하니까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국회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거죠. 더군다나 21대 국회는 여당이었지만 지금은 야당입니다. 정부에 대해 강력한 경제력을 행사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이번 총선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국회 파행을 몰고 오고 있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지 않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길이다. 당연히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갖고 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운영위는 또 왜 가지고 가셨습니까? 이제 운영위 같은 경우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원내대표단 협의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주고받고의 논의는 있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또 운영위 역시 최근에 21대 국회를 보면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때마다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이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인데 소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견제하고 문제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국회가 대통령실을 견제할 수단이 운영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역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특히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법사위나 운영위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맞는 게 맞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자, 지금 이 여야 소속된 두 분 패널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거군요. 아니 국회가 좀 돌아가고 일 좀 하려고 뭐 법안 좀 하고 회의 좀 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민주당이 열려는 그 회의가 꼭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다른 목적이 있죠.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면서 충돌을 하는 상황이에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지금요 두 분 말씀이요. 이런 가운데 지금 어제 있었던 11개 상임위원회를 민주당이 단독으로 뽑은 상황, 그리고 11개 다 민주당이 좀 가져갔죠, 위원장 자리를. 이 상황에 대해서요, 대통령실 관계자 반응이 나왔습니다. 보시죠. 민주당 심자랑이라고 일단 규정을 합니다. 심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앞으로 거부권 행사가 더 잦아질 거다. 이걸 약간 예고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대통령실 반응은 그런데요. 최수영 평론가. 근데 지금 아까 이승환 전 행정관도 지금 약간 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불만 표시를 하셨는데 사실 대통령의 거부권에 기대는 거 말고 국민의힘이 지금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많고 또 보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그러니까 거야가 통과시킨 법안 막을 수 없잖아요. 과반으로 의결하면 그만이니까. 그러면 이제 막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대통령실의 거부권밖에 할 수 없는데 이게 쳇바퀴 반복되다 보면은 도대체 여당의 국정 운영은 뭐냐라고 이제 반문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고민스럽죠. 그래서 이제 특위 정치를 시작한 거예요. 15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상임위와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장관들 불러가지고 당정 협의도 하고 우리가 시행령 같은 걸 개정을 통해서 뭐 부동산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민생 현안도 좀 챙기고 이런 걸 한다는데 문제는 이게 법안을 만들 수가 없어요.
특이니까. 이게 과반 의석이 돼야 입법권이 있는 건데 예. 그게 안 되니까 시행령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시행령 정치 가지고는 이게 본질적인 개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승만 행정관은 이제 뭐 단식을 하든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는데 의원직 걸고 단식하라였어요 지금요.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보십시오.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이제 원구성을 했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제 바로 특검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바로 또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최혜병 특검이든 김건희사 특검이든. 그러면 이게 다시 국회로 돌아오잖아요. 재의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국회를 출석하지 않으면은 모수가 낮아져가지고 통과시켜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럼 등원을 해야 돼요. 지금은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다시 국회로 되돌아오는 순간 장외투쟁을 하면 안 돼요.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강한 수도 필요하지만 사실 뭐 의원직 사퇴하겠다, 단식한다 이거는 사실은 퇴로가 없는 출구 전략인 거고 저는 물밑 협상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전 얘기를 해서 그러면 법사를 주더라도 다른 걸 뭐 어떻게 협상을 하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오든가 해서 어쨌든 이걸 해야지. 이걸 끝까지 민주당이 이거를 독식한다고만 대통령 거부권액이 되는 거 이게 한 달 후면은 바로 현실화된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지? 저는 그 원내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이 뉴스와이드 시작학에 나온 영상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와서 뭐 누구누가 위원장 선출됐습니다.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11번을 읽었거든요, 어제. 그런데요, 사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이제 의장 후보로 뽑힐 때도 참 우여곡절 맞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이른바 수박이다. 막 이런 소리까지 나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요, 뭐가 많이 달라졌네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후보로 선출돼서 그 당시에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 목소리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원과 지지자 80%의 이런 상실감과 배신감을 치유해야 합니다. 말로 사과한다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권과 맞짱 트는 통쾌감을 추미애를 통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당원들의 민심, 저한테 무슨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추미애 후보를 더 바랬던 심정도 있을 수는 있어요. 네네. 그렇게 다 채워지지 못했다고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장이 되기까지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강성 친명으로 꼽히는 의원분들의 그 눈초리 그리고 이른바 개따위라고 표현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쳐다보는 그 눈길 이거 굉장히 험했거든요. 그런데요. 어제 저 국회 상황을 거친 뒤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번의 시점이 있어요. 3차례 시점. 우원식 비판하던 강성 지지층 달라진 이유. 처음에 의장 후보 경선 뒤에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당원들로부터. 당원 또 무시 또 시작했다. 아직 수박 남았나? 우원식 지지 협치 중독다 색출하라. 가만 안 두겠다. 당연히 이제 우원식 후보에 대해서도 막 화살이 간 거예요. 그리고요. 어제 본회의 직전이었어요. 이게 열리기 전에. 약간 좀 이게 몇 차례 조금 지연됐거든요. 그러자 우원식 답답인데 앞에 X 답답. 이거 험한 말 들어갔어요. 여기에. 험한 말로. 그리고 추장군이 그립다. 추미애 의원이요. 추장군이었다면 일사천리였을 텐데 그러면서 또 막 약간 이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요. 그런데요. 어제 본회의 처리 다 끝난 다음에요. 남자 추미애다. 우원식은. 이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들으면 이게 칭찬으로 들릴까요? 이게 뭐로 들릴까요? 남자 추미애다. 의장님께 감사 인사한다. 세비 안 아까운 의원 톱10 안에 들어갔다. 극찬입니다. 지금요. 박상현 교수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이 지난 21대 국회를 거치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분노한 게 대표적인 사례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거취 표명하기 전, 그 소위 말해서 기습적인 1차 체포 동의안 찬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강성 당원들이 정말로 분노가 엄청났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찬성 반대 여부를 떠나서 이거 진짜로 비겁한 거다. 한마디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당시에 굉장한 분노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좀 험악했어요. 당시에.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 또 앞서서 이제
우리 조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21대 국회가 압도적인 민주당 다수 의석을 차지했었는데 당시에 전반기 원구성을 할 때요. 60여일 가까이 원구성이 미뤄졌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됐었어요. 그때도 합의가 잘 안 된 거죠. 그렇죠. 결국은 강행 처리를 해서 사실상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그런 결과로 흘렀었거든요. 그럼 이번에 또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우려한 어떤 22대 국회는 달라야 된다. 그런 것들의 어떤 기대감의 상징이 추미애였거든요. 근데 추미애가 안 되니까 상실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원식 의장에 대한 약간의 공격, 압박, 그리고 약간의 험악한 눈초리 막 쏟아졌단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우원식 그 의장이 경선 당시에 당내 경선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우려하는 것처럼 기계적인 중립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또 어떤 그 민심 이것과 배치될 경우에는 국회 운영에 있어가지고 결단을 내리겠다. 민의와 민심에 배치되는 국회 운영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뭐 저는 이렇게 법정 시한을 지켜서 최대한 대화를 하되 대화가 안 될 시에는 다수결에 의해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이런 우원식 의장이 이제 그전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당연한 결과라고 안 믿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추미애가 안 된 그런 기대감이 좌절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이것이 이제 현실에서 저는 그 일종의 좀 시간이 좀 걸렸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가 22대 국회, 특히 민주당의 이제 원내 전략이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몇 번 이제 반복되다 보면 저는 이제 당원들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충족이 되고 불만들도 좀 사그러들 거라고 봅니다. 최수영 평론가. 지금 남자 추미애라는 이게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어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향후에 국회 뭐 본회의 운영도 그렇고 민주당이 더욱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더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번에 당원 당규를 개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뽑을 때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 20%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권리당원 목소리. 그 방향으로 좀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 17일 날 전국위원회만 의결되면 이거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주일 있으면 이게 통과되는 건데 자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강행 처리했다고 남자 추미애 이게 뭐 저도 칭찬인지 의문의 일패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원식 의장에게 이렇게 칭찬이 간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앞으로 모든 그 이제 의사결정들이 일사천리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앞으로는 이분들이 이제 이 권리당원들이 계속 앞으로 민주당의 당직을 뽑는데 참여하게끔 하는 거를 제도화를 시킨다? 그러면 목소리가 더 커지죠. 이제 말로는 이분들이 얘기할 때 효능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효능감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중우정치로 갈 수 있는 저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은 효능감과 중우정치의 위험성의 사이에서 잘 고민해야지 지금 당장 이것이 당장 먹기에 달다고 계속 받을 경우에는 저는 감당할 수 없는 것, 즉 호랑이 등에 올라타가지고 본인들도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나중에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이재명 대표도 수박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원식 의원과 관련된 이 시선과 반응이 아주 굉장히 많이 사뭇 달라진 상황을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이게 앞서서 지금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국민의힘에서 우원식 의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어제 상황은 완전 달라졌거든요. 비교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평소에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 의원님이십니다. 주요 고비마다 타협을 위해 애쓰시던 모습도 생생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 간 갈등, 투쟁보다는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보인 그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이것을 의원님 총의로 모아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들어오겠습니다. 이승환 전 의원과 그러니까 이게 지난달 중순쯤만 해도 평소에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님 이거였는데 오늘은
사퇴하라입니다. 사퇴하라. 결의안까지 냈어요. 칭찬하던 국민의힘 지금 약간 당황한 겁니까 좀? 지난달 우원식 의장이 이제 국회의장 후보로 내정됐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국민의힘과 여권 일각에서는 굉장히 좀 긴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로 민주당이 자정 기능이 있구나. 추미애라는 극단의 어떤 정치인이 아니라 우원식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자정 기능이 있구나. 민주당 무섭다 그거였습니까? 네, 그 자정 기능이 있다 하고 굉장히 우리도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과연 우원식 의장이 본인의 국가의전서열 2위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협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의문이 있었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개딸의 대중정치에 그냥 휩쓸려서 그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우원식 의장 이제 국회 개원 어떻게 할 거냐, 상임위 배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기자들이 우원식 의장을 찾아갔습니다. 지역구인 노원구에서 민원 간담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국회의장 정도 되신 분이 그렇게 역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장이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역구 챙기는 것도 중요하고 주민들과 스킨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금 여야 의원들, 여야 지도부 물밑에서 만나고 협상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러고 있을 때냐 한가해 보인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원을 선출해준 지역 주민들에게도 저렇게 개딸에 휘말리라고 저는 다시 선출해 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소신, 아니 그 소신 이전에 정치적 양심을 좀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런 개딸들의 반응에 정말 우쭈쭈하고 기분 좋아한다면은 저는 우원식 의장 역대 가장 불명예스러운 의장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뭔가 민주당은 밀어붙이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뭔가를 저항하고 있지만 딱히 수는 안 보이는 상황. 이게 지금 오늘도 지속됐는데 지금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7개가 남았어요. 이 자리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뭐 각각 여야에서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구성된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하여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도 요청드립니다. 아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7개 상임위도 신속하게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에서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밥상 차려놓고 본인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좀 남겨놓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면 그냥 내가 다 먹을게 뭐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그냥 저희들이 나머지 7개를 그냥 덥석 받는다. 그건 여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도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것은 바람직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합의 잘 안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조기현 부위원장? 그다음 계속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뭐 합의가 안 된 상태가 지속된다면 7개 역시 7개 그 위원장제도 민주당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그럼? 민주당이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13일 본회의 소집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때까지 뭐 물밑 접촉을 하면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라도 갖도록 아마 요구를 하고 그를 정상화시키는 요구는 할 텐데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21대 국회의 전반기처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1대 국회와 22대 국회는 다릅니다.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부담과 책임이 컸죠.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가운데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뒤에 열리는 국회입니다. 뭐 부담스럽지만 국민의힘이 결국 국회 이렇게 보이콧하고 파행한다고 하면 상임위원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태고 저 지난번처럼 뭐 코로나 이런 사태 때문에 중도에 다시 뭐 일부러 양보하고 다시 재구성하는 이렇게 갈 필요도 없을 것 같다. 그냥 아예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자, 양쪽에서 거의 뭐 타협의 여지가 없이 약간 주장과 주장이 맞서는 상황인데 13일에 본회의가 잡혀 있으면 그날 또 7개 상임위원장이 결정이 되면서 또 대치가 이어지고 사퇴하라가 또 나오고 이런 걸까요?